시작. 새 작업 눌러가지고 복사본 한 거를 선택해서 전체 선택 열기를 할게요. 맨 처음에 드론 모델 선택해주고 좌표계 선택해준 다음에 GUID 모델은 무조건 이거예요. 가져오기 누른 다음에 OK 누르고 이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지 일단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좌표계 있는지 확인해주고 이게 맞으면은 측량 버튼 눌러가지고 드론 사진의 배치 상황만 한번 체크를 할 거예요. 골고루 있다고 확인이 되면은 카메라 위치 조정 고속으로 놓고 이 상태로 놓고 바로 OK. 만약에 이게 했는데 여기에서 누락이 생겼어요. 이게 전부 다 검은색 진한 파일로 되었는데 글씨 색깔이 회색깔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뭔가 잘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회색으로 나온 것 때문에 이 파일이 선택 안 된 게 있어. 그것 때문에 카메라 위치 조정에서 밑에 있는 피처 3만이라고 하는 거를 더 늘려주거나 아니면 밑에 추출량을 더 높음으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뭔가 잘 안 되면 그걸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다 들어온 거예요. 밑에 배치 확인하고요. 내가 필요한 지역인지 확인해 준 다음에 좌표 입력을 합니다. GCP 데이터를 좌표 입력하고 GCP 데이터를 바꾸고요. CSV를 바꿨기 때문에 컴마로 바꿔준 다음에 북, 동으로 바꿔주고서는 가져오기를 누를 거예요. 좌표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내가 여기서 확인한 점이 있으면 확인점으로 돌려주고서 다음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샘플이 되기 때문에 5번에 다 몰려있어요. 원래는 내가 각 점에 각 사진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사진을 확인해줘야 되는 거예요. 2개, 3개까지를 최대한 가까이 가가지고 집어주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3개부터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다음 이전 이미지를 보면서 모든 좌표가 위치점이 다 따라가는지 확인을 해준 다음에 확인이 됐으면 다음 버튼 누르시면은 위치 넘어가고요. 컨트롤로 스크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 잡아줄 수도 있고요. 가운데 버튼을 눌러가지고 가운데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체크해주고 더블 클릭으로 열거나 더블 클릭으로 닫아주고 빨간색은 적용 안 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모두 다 괜찮다고 판단이 내렸을 때 이런 거는 잡아줘야죠. 이런 것도 잡아주고요. 너무 이상하게 튀었다 생각하면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OK라고 하면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수정 오차량이 나오는데요. 이게 대략적으로 2cm 이하로 내려가는 걸 확인해주고 다 완료로 버튼 누르면 돼요. 화면상에 GCP 이 긴점 위치가 나오고요. 여기까지가 되면 바로 포인트 클라우드 누르고서는 OK 누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보통 누르시면 되고요. 디테일한 거는 극한을 누르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극한의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요. 지금의 시간 관계상 불러오기 눌러가지고 미리 저장한 포인트 클라우드 파일을 갖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연습 시간이 훨씬 더 빨리 벌 수가 있어요. 시간 안 기다려도 되니까요. 자, 포인트 클라우드가 들어온 거 데이터 확인해 주고요. 원하는 데이터가 맞으면은 처음에는 무조건 나무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나무들 정리할게요. 일반 설정으로 웬만하면 다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분명 땅이라는 부분 클릭을 해주고요. 클릭 안 된 부분 더 클릭해가지고 더 추가를 하는 식으로 가시면 돼요. 클릭 안 된 부분은 더 클릭해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돼요. 다음 버튼 누르면은 더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 그리고 나무 밑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주는데 완벽하게 채워주진 않아요. 그래서 완료 버튼 누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확인해 봤을 경우에 여기에는 굴삭기가 있는데 굴삭기 팔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눌러가지고 굴삭기 팔을 보고서는 이거를 피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더 선택해 줄게요.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부분인 경우 추가를 시키면 됩니다. 여기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수했으면 ESC 버튼 누르지 말고 선택을 눌러가지고 취소해가지고 다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ESC 누르면은요 선택이 다 풀려요. 선택 해지가 돼요. 자, 여기도 피크 지점이죠. 피크 지점은 가져가 주는 게 맞아요. 나무 밑 부분 확인해 볼게요. 나무 밑 부분. 이 부분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되는 거고요. 가운데 버튼 더블 클릭으로도 더블 클릭이 되니까요. 잘 확인해 보고 요건 나무 잡아주는 나무 기둥이에요. 저거 클릭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서
다른 부분 클릭이 되는지 확인해 주셔서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거는 자동으로 메워질 거니까요. 그래도 완료가 됐으면은 이 선택 위에 눌러가지고 싹 제거를 해주고요. 렌드 크기 줄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요거 보고서는 내가 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들어왔다 판단 내리면 이제 DSM 만들면 되는 거고요. DSM은 0.5m 정도 잡았는데 더 작게 잡으셔도 돼요. 대신 이거 하면은 더 줄이면 줄일수록 데이터는 커지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려워져요. 들어왔고요. 바로 정사 영상 제작. 정사 영상까지는 무조건 한 세트예요. 무조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럼 정사 영상 다 들어왔죠? 네. 이상한 지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여기는 어차피 범위가 바뀌니까 화면이 찌그러져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범위가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 사진 위치는 여기에만 있죠. 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사진 안쪽에 있는 데이터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등고선 한번 만들어 볼고요. 선택해제 메쉬에서 등고선 1m 등고선 안부 확인하고 최적 계산은 지금 하면 안 되고 주곡선을 기반으로 선택은 안 움직인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그 다음부터 클릭해가지고 눌러서 더 채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최적 계산 선택된 항목에서 선택되어 있는 항목에서 선택되어 있는 거에서 가져오는 거 하면은 선택해가지고 최적량 478 루베가 나오는 거 확인이 되는 거고요. 정사 영상에서 확인도 가능하고 이 등고선도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등고선 최적 확인했고요.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조행단 할게요. 조행단은 무조건 나무 정리해주고 하세요. 땅이니까. 그래서 미리 선택할 필요 없고 요 항목에서요. 요거는 내가 결정하는 항목에서 하는 거예요. 3m니까 훨씬 더 줄어들었죠. 하나, 둘, 셋, 넷. 꺾인 선 아무렇게 해놔도 돼요. 그러면 가까이 가면은 이 빨간색 선이 지형 따라서 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볼 수 있는 거는 단면도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 하나하나 클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단면점을 눌러야지 이 점을 추출하기 위한 점들을 확인할 수 있고 더블 클릭으로 점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선택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선택하고 선택한 두 번 선택해서 다시 연결 누르면 가운데 있는 건 다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도가 가장 알맞게 선택하겠죠. 여기는 하나 더 필요할 거고요. 여기는 여기 하나 정도 필요하고 여기 하나 필요하고 여기 하나 정도 필요할 거예요. 최대한 포인트를 많이 쓰면은 이거를 되게 그야말로 그대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더 보면서 보완을 해줘야 돼요. 네, 그거는 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오케이 다 된 거고요. 이거 보고서는 등고선을 등고선이 아니라 조행단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맨 처음에 선택해가지고 요거 클릭해가지고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러면은 50m 다섯 번째니까 80m 안에 0이니까요. 두 번째부터 80m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20m마다 체인을 끊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인트 클라우드, 메쉬, 정사 영상, 단면도, 등고선, 최적 기본적인 기능은 전부 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쉬나 정사 영상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안 보이는 거를 보여주는 게 선택해가지고요. 난 여기 있는 사진을 수정할 거야 라고 일단 선언을 하고요. 수정할 사진을 선택해주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진 대신에 이 사진을 쓰겠다. 요거는 길이 보이는 사진이 되잖아요. 이게 쓰겠다. 확인해주고 정사영상 재검토를 눌러주면은 다시 그려서 이제는
길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해줄 수가 있어요. 나무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이는 걸로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나온 사진은 여기에 가려서 요 길이 안 보이겠지만 이쪽에서 찍은 사진은 이렇게 해서 나무를 거치지 않고 보일 거니까요. 네. 그런 원리로 해서 나무 밀어주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요 밑에 포인트 클라우드가 없으면요. 위치값이. 이번에 염두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르고 붙이는 건 안 했었으니까 한번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은 요것만 이렇게 잘라서 쓸 수 있어요. 다시 마찬가지로 요거 선택해가지고 자르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잘라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만들어졌죠? 병합 눌러서 다음 눌러가지고 1번 위치 맞는지 확인해서 붙여주고 2번 위치 맞는지 확인해서 붙여주고 완료 버튼 누르면은 이러한 사진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요거는 따로따로 촬영한 거를 가져와서 붙일 때 쓰는 방식이니까요. 네.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메쉬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캐드 포인트 생성이라는 기능을 쓸 수 있고요. 일단은 캐드에 있는 필요 없는 데이터는 포인트가 아예 없네요. 자, 캐드 포인트 생성하기 전에 캐드에서 레이어 하나 생성할게요. 캐드 포인트. 자, 그럼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내가 캐드 포인트를 만들 범위를 정해 주고요. 이렇게 생성할 거야. 라고 해서 이거를 생성한 다음에 포인트 생성. 격자 간격을 1m마다 하나씩 15cm 안에 있는 데이터까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꽤나 있을 거예요. 반지름 1cm 안에 있는 점을 해서 이 높이를 추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선택한 영역에서 가져오면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격자마다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느려져요. 이런 식으로. 자, 생성된 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메쉬로 만들 수 있어요. 메쉬 캐드에서 메쉬 삼각형 캐드 포인트 요거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계산. 닫기 누르고 캐드로 가볼게요. 기본값. 캐드 포인트는 안 넣네요. 기본값으로 넣어놨네요. 아까 실수했구나. 자, 일단은 다시 메쉬 캐드 포인트에서 메쉬 작성 기본값에서 생성할게요. 그러면은 기존 거를 빼겠습니다. 그리고 캐드도 안 보이게 가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방해가 되니까 최적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메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화된 캐드 포인트가 생성이 됐어요. 역으로 이거를 가지고 포인트 클라우드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포인트 클라우드 변환 성 포인트. 이번엔 기존 포인트 클라우드를 뺄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베이스로 단면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횡단 안 쓰고 그냥 여기서부터 잘라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요. 단면도 보면은 맨 아래 다른 걸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캐드 포인트는 됐고요. 포인트 클라우드 축소. 실제 포인트 굳이 이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네,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 쓰지 않을 거예요. 나는 더 적게 쓰겠습니다. 극한으로 만들었을 때가 그런 형상이 많아요. 극한으로 만들면 포인트가 너무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축소 나는 20만만 쓰겠다. 확연하게 차이 나죠. 기존 거 꺼주면은 나는 이 데이터만은 충분해. 할 때 이렇게 줄여서 쓰시는 거예요. 가끔가다 쓰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엑스레이는 포인트를 다 살린 다음에 진행을 할 건데요. 엑스레이 누르고 제작 누르면은 확연하게 확인할 수는 여기서 적절한 샘플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건물 벽이 강조돼서 표현이 될 거예요. 건물 벽이 강조돼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건물 벽은 이걸로 따서 작성을 할 때 쓰는 겁니다. 건물 벽은. 왜냐하면은 일반 DSM에서는 눕거든요. 벽이. 아니면은 아예 3D 메쉬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제작할 때 새 메쉬로 이 3D 메쉬로 작성하면은 건물 벽이 똑바로 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않는 이상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다 설명이 드린 것 같고요. DXF 내보낼 때 중구선 2D, 3D 내보낼 수 있다는 거, 최저, 단면도 편집하는 거 다 말씀드렸고, 정사형성도 다 말씀드렸고, 면적 계산은 단순하니까 그냥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면적 나와요. 이게 끝이에요. 메쉬도 다 설명드렸고, 포인트 클라우드도 다 설명드렸어요. 포인트 스냅은 이렇게 좌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 Y, G요. 그런데 왼쪽 아래로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잘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표금의 운영 다 풀어주고요. 마지막으로 CAD에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 메쉬를 꺼놔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메쉬 켜놓으면은 CAD에 메쉬가 표현이 됩니다. 근데 흐리멍텅하죠? 이거를 뚜렷하게 보여주려면은 정사형성 겹치기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은 뚜렷하게 나와줍니다. 이렇게요. 이거 가지고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CAD 작업에서 선을 긋는데 현황 작업은 주로 포인트마다 중간점이 하나씩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점이 나오는 거고요. 고도값을 하면은 점이랑 같이 고도값도 같이 나와줘요. 아이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샘플하면은 하나, 두 개, 이렇게 고도값이 같이 나와주는 거예요. 꼭지점을 안 누르면은 그냥 선만 나옵니다. 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고요. 코드값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3개씩 표현되는 거고요. 코드값 제외, 이름 제외. 이름은 무조건 내가 선택한 포인트 번째 게 나오는 거예요. 40, 41, 42.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코드랑 보드가 들어가면은 맞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델리트를 누를 수 있는 델리트 툴이 되고요. 하나 선택해가지고 선택해서 위치를 바꿔주던가 아니면 선택하면은 오른쪽 하단에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도 편집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레이어 추가, 레이어 삭제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빈 레이어 삭제하면은 지금 만들어진 빈 레이어들 전부 다 없어질 거예요. 추가 눌러서 이름 바꿔주고 그리고 레이어 선택하는 거 해주고 색을 바꿔준 다음에 굵기도 바꿔줄 수 있고요. 그거에 따른 색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편집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이게 완료되면은 작업해서 보고 작성, 작업 보고 작성. 내가 작성한 모든 파일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맨 위에 거는 뭐였어요? 정사 형성 아니죠. 포인트 클라우드 맨 위에 게 뭐였어요? 이거는 제대로 된 거네요. 이름을 맨 처음에 해야 돼요. 컨버트 그리고 작게 만든 거. 그래서 이게 원본이잖아요. 이름 최대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안 헷갈리면 원본. 그리고 이것도 이건 DSM이잖아요. DSM 원본. 수정 안 된 거. 정사사진 원본.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보고서 작성할 때 내가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다른 걸 할 때도 하기가 좀 편해요. 여기서 할 때 원본 다 바뀌었죠? 네. 프로그램 설정 미터보드 바꾸고 작업 이름만 바꿔주시면 돼요. 연습 파일 작성 누르면은 쭉 해가지고 연습 파일 리포트가 나오고요. 캐드 파일로 열면은
이제 연습 파일로 나오죠. 언제 찍었는지 나오고 전체적인 사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사 사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겹침 정도 확인할 수 있고 들어온 사진 위치 확인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고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지상 기준점 위치랑 그거에 대한 오차값 그리고 몇 장 사진이 찍혔는지 확인할 수 있고 표고 모델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줄일게요. 그 밖에 파라미터 값 그리고 카메라 파라미터 값 이런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단면도를 보여주기 전에 최적은 키고서 진행을 할게요. 자, 다시 작업, 보석상, 실습 보고서. 네, 요게 체크가 안 돼요. 안 하면은 정사영상은 뭐 갖고 쓸 거냐 이거거든요. 다른 거 선택하면은 다른 정사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미터법으로 쓰고요. 당연히 이름은 연습 파일입니다. 이거는 프로젝트 명을 넣어주시면 보고서 작성하기가 편하니까 나중에 메뉴에 있는 로고만 없애면 그거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폼이 이겁니다 라고 하고요. 연습 파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요것만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원한 밑에 나오는 거예요. 자, 물량은 478루베 여기를 선택을 해가지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인단은 전체적인 양상 보여주고요. 프로파일 이름 바꾸면 바뀌어져요. 이거.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이 10, 20, 40, 60, 80, 100, 120 이런 식으로 쭉 시점 종점 제가 몇 번에 끊어가지고 클릭을 했었죠. 그 클릭한 각각 XYZ 점이 나오는 겁니다. 메뉴의 종단 그리고 각 횡단에 대한 값이 네, 그림 파일로 붙는 거예요. 이거 그림 파일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운영하면 좋아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했죠. 그건 다른 거 갖다 썼잖아요. 네. 2점이에요. 한 점, 2점. 그래서 T1, T2 점 2개 찍혔고요. 그거에 대한 점이 그래프 하나가 나온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인데 몇 가지 더 저장하고 불러오는 거에 대한 거 이미 몇 번 들어오긴 했지만 설명 중에 몇 번 들었지만 정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작업, 새 작업은 다 날려버리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열기는 작업 불러올 때 이전 작업은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작업 불러올 수가 있는 거고요. 저장은 이 작업을 저장할 때 저장 지금 안 돼 있는 겁니다. 저장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오토 세이브는 무거운 작업만 저장이 돼요. 오토 저장은. 자동 저장은 그래요. 그래서 뭐냐? 포인트 클라우드가 아니라 사진에서 카메라 위치 조정, 포인트 클라우드 제작, 그리고 정사 영상 만드는 거. 여기까지만 나와요. 다른 거는 자동 저장 안 되니까 저장은 저기 좀 반복적으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파일이 무거워지면 이거조차도 저장도 느려지니까 잘 가려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다른 저장, 아시고 보고서 작성 지금 한 거고요. 사진 불러오기. 새 작업해가지고 불러오는 기능도 있지만 여기서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카메라 파라미터 값은 이겁니다. 요거 여기서도 할 수도 있어요. 카메라 파라미터 값. 이 롤링 셔터, 글로벌 셔터는요. 어제 나온 그 PPT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데이터, 체크 포인트 불러오기. 요건 점만 불러올 때. CSV 같은 거를 선택해서 이것만 불러올 때. 카메라 파라미터를 내보낼 수도 있고요. 왜곡 보정 이미지 내보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카메라 파라미터 값을 요청할 때 이거를 갖다 쓰는 거고요. 왜곡 보정 이미지는 공중측량 성과 심사를 할 때 필요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도화기에 올려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요. 측량 데이터는요, 이거예요. 아까 중간에 뜨는 거.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AD, 아까 내보내고 불러온 거 해봤죠? CAD 파일을 내가 이렇게 작성해 놓은 거 있어요. 이거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면 되고요. CAD 파일을 불러올 수 있어요. 어떤 거? 스키지도 같은 거 비교해 보려고. 갖고 와서 할 때 이거 써서 불러오면 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고요. 근데 비활성이죠? 왜 비활성일까?
포인트 클라우드 탭을 누르고 저장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도 비활성이죠? 메시 탭을 눌러야지 내가 내보거나 불러올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선택한 거가 내보내지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만 내보내집니다. 그래서 체크를 풀면은요, 내보낼 게 없기 때문에 비활성이 되는 거예요. 네, 캐드 파일 이거 다 설명드렸고요. 정사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정사 영상 가야지 내보내거나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면 투영은 아까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 지정 평면이 뭐냐?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문화재나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건데, 어머나,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아니, 메시에서 진행하는 메시가 꺼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갖고 진행을 할게요. 요거를 가지고. 어떤 거에서 쓰냐? 이거는 주로 3D 메시를 써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는 원래 잘 못 쓰는 거예요. 네, 일단 일반 해적을 해볼게요. 자, 선 정의 누르고 얘를 아이고 잘못해서 누웠구나. 눌려서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파란색 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나오는 거예요. 벽면 쪽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1cm짜리 계산을 하면은 가려서 요것만 볼게요. 이러한 정사 영상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문화재 쪽에서만 쓰는 거죠. 자, 됐고요. 아이고, 어디까지죠? 이거 정사 영상, 이거 사용자 지정 평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이즈는 똑같이 나오는데요. 나오는 위치는 랜덤으로 나와요. 나오는 위치는 랜덤으로 나와요. 약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옵션은 프로그램 설정을 설정할 수 있고요. GPU 어떤 걸 쓸지 인포메이션 볼 수 있고, 카메라 위치 조정, 아까 카메라 위치 조정 눌렀을 때, 더보기 눌렀을 때 나오는 내용이 이고요. 포인트 클라우드 제작도 병렬 스레드를 이렇게 쓴다인데, 요거는 어차피 GPU를 쓸 거니까 쓸 의미가 없어요. GPU 넣을 때 이거 체크 쓰고 체크 풀스케이트 되어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 데스크톱에 그래픽카드 여러 개 넣을 때 있잖아요. 연산 더 넣으려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됐고요. 마지막으로 옵션이랑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은 안타깝게도 영문이에요. 네. 여기서 영문이고, 지금 제가 이거 한 거 동영상만 보시면 될 거예요. 웬만하면. 이 동영상만 보시면 될 거예요. 다른 거 안 보고. 온라인 튜토리얼도 동영상인데, 문제는 이것도 다 영어로 나오는 유튜브 영상이에요. 자, 그리고 고객센터 이건 누르실 필요 없고요. 업데이트 확인은 업데이트 필요할 때, 3D 서베이는 버전 확인할 때. 어차피 여기도 나옵니다. 라이센스는 지금 누르지 않을게요. 이거 눌러보세요. 왜냐하면 라이센스가 중간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요. 이거 누르는 순간. 자, 일반으로 맞추시겠습니다.